네, 13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13차 시도 이제 12차 시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했었던 레이아웃을 이어서 학습할 거고요. 네, 실습은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용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실습은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을 실습을 진행할 거고,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10, 그 다음에 SDK 작업하고,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완료되면 이 화면이 나와야 되고요. 여기서 저희는 오늘 이번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 삭제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. 일단은 중첩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, 두 개, 세 개. 이거 만들 때 여러분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얘가 그러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여기 마우스로 살짝 여기 바꾼 지금 빼면서 한 건데 이 밖으로 넣으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이 밖으로.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아웃에 버튼을 두 개를 추가를 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레이아웃도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. 세 번째 레이아웃에서도 버튼을 추가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아웃 버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바꿔주시고 세 번째도 이렇게 동일하게 바꿔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랑 세 번째 레이아웃에는 버튼이 안 나와 있어요. 왜냐? 지금 첫 번째 레이아웃의 버튼이 그러니까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이 크기가 매치 페어런츠이기 때문에 이거 크기를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이 뭐지? 첫 번째 레이아웃이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할 수 있냐? 웹 컨텐츠 하면 두 번째 레이아웃이 보이게 되고 웹 컨텐츠 하면 세 번째 레이아웃 것도 보이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서 하나 방법이 있어요. 제가 그때 가중치를 또 말씀을 드렸죠. 자, 가중치 1. 첫 번째 거를 1로 하고 두 번째 것도 1로 하고 세 번째 것도 1로 할 시에는 이게 맞아요. 이 부분을 다 매치 페어런트로 바꿔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레이아웃 웨이트가 정상 작동을 해요. 다 매치 페어런트로 바꿔주시고 레이아웃을 1로 하면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이제 그래비티 값을 줘서 얘네들을 센터로 이렇게 받쳐줄게요. 그 다음에 버튼 크기도 조정을 좀 해줄 거고요. 버튼 크기는 웹 컨텐츠. 그 다음에 버튼 크기가 웹 컨텐츠.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버튼 크기 웹 컨텐츠로 바꾸고 버튼 크기 웹 컨텐츠로 바꾸고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고요.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서 그래비티 센터 이 친구도 그래비티 센터. 자,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레이아웃, 두 번째 레이아웃, 세 번째 레이아웃이 크기가 똑같아요. 왜 동일하게 가냐? 가중치를 줬기 때문이에요. 이 친구들을 매치 페어런트로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가중치로 얘네들 셋을 지금 동일하게 바꾼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주면 좀 더 보기 편하게 아이고 좀 더 보기 편하게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좀 줘볼까요? 이 친구는 파란색으로 주고 이 친구는 초록색으로 줘볼게요. 이러면 확실히 지금 구분이 되죠. 지금 구분이 잘 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중치에 대한
개념을 익히셨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 추가 작업을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막 이렇게 해서 좀 중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? 음, 이렇게 버티컬로 두 개를 만들고 이 버티컬 안에 호리존탈을 넣어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호리존탈 안에 뭐 버티컬이랑 버티컬 하나 넣고 이 버티컬 안에 뭐 레이아웃을 뭐 두 개 정도 넣고 첫 번째 이제 제일 크게 감싸는 두 개의 레이아웃에 가중치를 동일하게 넣을 겁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 레이아웃이 반반이 된 게 보이시죠? 이 색상을 넣을게요. 좀 보기 편하게 색상을 넣고 뭐 여기 순서대로 갈까요?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? 이 두 번째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들도 가중치 값을 동일하게 이렇게 줄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위에는 지금 반반이 나눠진 게 보이시죠? 그러면은 이 친구들에게도 색상을 줘야겠죠?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색상을 변경을 해주고 요 안에 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. 지금 이거를 밖으로 빼서 이 친구들한테도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면 지금 또 여기 또 반반이 생겼죠. 이 친구들 색상을 또 변경해 볼게요. 제가 뭐 이렇게 변경하고 그러면은 지금 뭐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다. 요 밑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도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도 이렇게 레이아웃을 두 개를 넣고 이 친구들한테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 두 개가 되죠. 여기도 색상을 변경해야겠죠.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색상을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레이아웃이 좀 약간 어지럽긴 한데 레이아웃이 이렇게 중첩돼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중첩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 정도로 이제 가중치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이 정도면 중첩 리니어 레이아웃 실습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네, 다음 실습은 렐러티브 레이아웃 실습을 할 거고요.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11 SDK 작업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. 네, 다 준비를 하셨으면 이 화면이 나와야 되고요. 여기서 저희는 이번에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그렇게 따로 설정할 건 없고요. 디자인 탭에 들어가셔서 버튼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. 어떻게 만들 거냐? 지금 버튼이 겹쳐지죠? 리니어 레이아웃과 다르게 여기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. 뭐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되냐? 이제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츠 탑 부모의 위쪽으로 가겠다. 그 다음에 얼라인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운데로 보내줘야 가운데로 봐야 보이겠죠? 수직의 가운데로 가고 이제 부모의 거길 뭐지?
이게 부모의 가운데로 가겠다는 뜻이고요. align parent top, 그러니까 parent의 top, 부모의 위쪽으로 가겠다는 뜻이고, 그 다음에 center horizontal, 여기서 이제 좌우로 정렬했을 때 그 중에 가운데로 가겠다 그 소리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왼쪽으로 보내야겠죠. align parents left 해서 왼쪽으로 보낼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제 수직으로 정렬했을 때 좌측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또 이제 아예 중심부로 하나 가게 만들어야겠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는 이제 align parents right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 거고요. 센터 버티컬로 해서 이쪽 여기로 가게 만들 거고요. 다섯 번째 친구는 그러면은 밑으로 가야겠죠? align parents bottom으로 가고 이 친구는 센터 horizontal로 가야겠죠, 그죠?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좀 약간 바꿔가 약간 보기 편하게 하려면 여기서 left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에 right 아이고 right 그 다음에 botto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버튼들을 상대적으로 배치를 했죠 지금.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배치를 했거든요. 근데 또 이제 이것은 얘네는 이제 부모를 기준으로 배치를 했는데 부모를 기준으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위젯을 기준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되냐? 이제 기준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, 제가.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 200dp 정도 이 친구도 200dp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. 이 친구가 이제 딱 그게 되는 겁니다. 기준이 되고 버튼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이제 기준점을 좀 얼라인 탑해서 이 친구 아이디 값을 살짝 수정을 할까요? 베이스 기준이니까 베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라인 탑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의 윗선으로 가겠다. 근데 레프트 오브 아이고 레프트 오브 근데 베이스의 왼쪽 기준으로 가겠다. 지금 왼쪽에 붙었죠? 탑선에 붙어 있다가 왼쪽으로 붙었죠?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보브 베이스의 이 탑이라는 것은 여기 이 선에 붙는 거고요. 어버브는 아예 위로 가는 겁니다. 아예 위로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이 실습이 끝나면은 사진을 첨부를 해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뭐 그렇게 크게 사용할 일은 없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이 친구는 얼라인 레프트를 해서 베이스에 얼라인 레프트를 해서 이 위로 가겠다. 지금 속성을 두 개씩 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, 이 실습이 끝나면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동일하게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. 얼라인 라이트 얘는 베이스에 얼라인 라이트 이쪽 선으로 가겠다. 이게 얼라인 레프트 선이고 이게 얼라인 라이트 선이에요. 지금 여기가 얼라인 레프트 선, 여기가 얼라인 라이트 선. 그리고 나는 이 친구의 밑으로 가겠다.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.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
그러니까 원래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게 레이아웃 기준이 아닌 다른 위젯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 실습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실습을 막 진행하는 것보다는, 왜냐면은 실습을 진행하면 속성을 막 두 개 엮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어려우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,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뭐 좌우 정렬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위젯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를 사진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기준 위젯의 아예 위로 가고 싶을 땐 above, 아예 밑으로 가고 싶을 땐 below, 기준 위젯의 아예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땐 to left of, 기준 위젯의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땐 to right of. 만약에 기준 위젯의 왼쪽 위쪽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to left of와 align tab을 쓰면 되겠죠. 그 다음 기준 위젯의 이제 아예 좌측으로 가고 싶다 그럼 align baseline으로 가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기준 위젯의 좌측 하단으로 가고 싶다 그럼 to left of와 align bottom을 쓰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동일하게 뭐 상단에 좌측으로 하고 싶다. 그럼 어버브와 얼라인 레프트를 사용하면 되고요. 뭐 상단에 우측으로 하고 싶다. 그러면 어버브와 얼라인 라이트를 같이 사용하면 되고요. 이제 기준 이제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 상단으로 하고 싶다. 그럼 to right of와 얼라인 top 뭐 동일하게 to right of, align baseline, to right of, align bottom 해서 중단 하단으로도 할 수 있고, 밑으로 하고 싶다. 그럼 below랑 근데 이제 좌측 하단으로 하고 싶다. 그러면은 align left와 below 같이 쓰면 되고요. 동일하게 우측 하단으로 하고 싶으면 온라인 라이트와 빌로우를 같이 쓰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제 실습을 하면서 봤던 기준 레이아웃에다가 여러 가지 실험해 보시면서 같이 이제 속성들 엮어가면서 해보시는 게 그래도 이해는 좀 더 빠르실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사진으로 몇 가지 실습을 하고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,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사진 파일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. 네, 다음 실습은 테이블 레이아웃을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. 테이블 레이아웃은 같은 경우는 약간 표 형식이에요. 표 형식, 약간 엑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12, SDK 작업은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. 네,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작업을 다 끝내시면 이 화면이 딱 나오면 되고, 여기서 저희는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제 실습을 할 거니까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. 이 부분 지우시고 테이블 레이아웃도 동일하게 오리엔테이션은 필요 없습니다. 디자인 탭으로 오시면 여기 레이아웃에 테이블 로우가 있어요. 로우를 하나, 두 개, 세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제가 여기서 버튼을 여긴 하나, 두 번째 테이블 로우엔 두 개, 세 번째 테이블 로우엔 세 개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. 그 다음에 어떻게 약간 테이블 레이아웃에서 어떤 속성을 줄 거냐? 이제 스크래치 컬럼스라는 게 있어요. 스트레치 컬럼스는 이거를 여기에다가 별표를 입력하면 이 버튼의 크기가 일정하게 이제 맞춰지거든요. 이제 버튼의 크기가. 그러니까 테이블 로우에 꽉 찰 수 있게 일정하게 맞춰집니다.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드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열을 변경해 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0번 열, 이제 0번 컬럼, 1번 컬럼, 2번 컬럼인데 이 친구는 1번 컬럼으로 보낼 겁니다. 그럼 이 가운데로 가겠죠? 그 다음에 이 약간 지금 이름을 조금 변경해서 할까요? 좀 보기 편하게 A, B, C, D, E, F 이렇게 변경을 할 거고, B에는 이 두 칸을 차지하게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D, E의 크기를 B 하나가 차지하게 할 거예요. 어떻게 하냐? 레이아웃 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. 테이블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건데, 레이아웃 스팬이라는 것을 2를 줄 거예요. 그럼 나는 이 2를 주게 되면 B는 난 두 칸을 차지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제가 사용한 게 A에는 컬럼을 변경해 줬고요. 그러니까 컬럼을
여기가 0번, 여기가 1번, 여기가 2번인데 뭐 2번으로 변경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. 2번 변경 오른쪽 가고 1번으로 가서 지금 가운데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스팬을 2로 변경을 해서 지금 두 칸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. C는 그대로 있고요. 지금 B가 두 칸 차지했기 때문에 C가 한 칸 뒤로 밀려난 거고요. 뭐 D, E, F는 그냥 냅둔 겁니다. 뭐 그냥 테이블 로우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체크를 한번 더 해볼까요? 친구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G로 만들어서 컬럼을 이 친구는 저 끝으로 보내고요. 테이블 로우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확인을 해보면 버튼을 하나 더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친구는 H 했을 때 이 친구는 나는 세 칸을 다 차지하고 싶어. 이러면 이 친구는 세 칸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. 뭐 약간 하나를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약간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 또 설명을 해 드리면 친구는 I, 친구는 J로 만들고 이 친구는 동일한데 J를 두 번째 컬럼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B는 이렇게도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. 이렇게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렇게 테이블 로우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위젯들을 배치를 해서 약간 좀 약간 표처럼 정렬을 할 수 있어요. 제가 그리고 아마 이 다음 실습으로는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용한 계산기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것도 어렵지 않게 이게 배치하는 법을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, 아마. 네,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